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가 자유한국당 국회 등원 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 여야 4당만으로 소집한 임시국회 자유한국당 대응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여야 4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계속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되는 욕구 조건이 패스트트랙 사과하라. 그리고 경제청문회 실시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하게 맞서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이제 검찰총장 윤석열 지명자 청문회를 해야 됩니다. 청문회 참석하지 않자니 그냥 꽃가마 태워주는 격이 될 거고요. 다른 국회 일정은 전혀 참석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만 또 들어가는 것도 이상하지요. 자, 이대로 가면은 무혈 입성을 도와주는 셈이 될 거고 자유한국당 어떻게 이 문제 풀어나갈까요? 패널들 전망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먼저 들어볼까요? 이제 좀 안타까운 그림으로 이 소집 요구서를 제출을 했지만 민주당의 또 의원님들도 개별적으로 적극 참여하셨습니다. 그래서 국회 의사 일정에 합의가 안 되면 의장님이 결단을 해서 의사 일정을 이제 소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의장님의 결단을 좀 믿어보고요. 의사일정 합의에 대해서는 아직 안 됐습니다. 어떤 말씀드리세요? 부장님이 합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직은 뭐 이견이 서로 해소될 그런 상황은 못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국회를 정말 정상 국회로 만들고 또 이 국회가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또 우리 국회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국회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양당의 입장 속에서 중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실망도 했고 사실 화가 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인 열차의 출발 시간은 여전히 남아있다 생각하고요. 저는 결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 말씀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그동안 정 의원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싸워라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진작에 들어갔으면 이런 고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지금 판넬에 이런 제1야당은 없었다고 썼는데요. 사실은 하나 치고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무기력한 제1야당은 없었다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야당은요, 집권당하고 다르게 무슨 집권당은 청와대 눈치도 보고 국정을 뒷받침한다고 해서 상당히 정말 단일 대우를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 지경까지 왔는데도 간혹적으로 한두 사람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정말 당의 진로를 위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어떤 길이 정말 야당이 사는 길이냐, 어떤 길이 그렇게 입에 달고 얘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막는 길이냐, 이런 토론들이 정말 활기차게 되지 않는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두 번째로는 전투는 매일 해요. 근데 전투를 우리가 하는 이유는 결국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려면 전략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국은 전투는 치열하게 매일같이 하지만 본인만 피곤해지고 국민들은 이제 피곤해서 눈을 돌리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말씀했습니다만 패스트트랙이 그렇게 문제인 것 같고 경제실정 청문회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그거를 민주당에서 안 받아준다고 계속 버틸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의 유성일 원내대표를 설득해서 우리가 이거를 하도록 합의를 보자. 패스트트랙 무효화시키는 걸로 하자. 그리고 청문회 하도록 하자. 해서 실제로 장을 열어야죠. 바른미래당은 받아줬겠지만 민주평화당은 입장이 그때 정해지진 않았죠. 민주평화당의 유성일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지금 현재 통과된 선거법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예.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최근에 경제청문회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군을 짜가지고 해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는데 말이죠. 반대로 지금 계속 버팅기니까 오히려 그 우군들이 국회를 열자는 방향으로 몰려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이라도 청문회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는 방향으로 정한다는데요. 예. 더더군다나 이 사정기관 청문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청문회를 통해서 그분들을 낙마시키기는 쉽지 않지만 적어도 앞으로 어떻게 국세청이든 검찰이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다짐을 받아내야 되는 청문회거든요. 이거 제대로 못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균형 있게 독립적으로 운영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거라도 안 해놓으면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청문회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등원해야 됩니다, 빨리. 최종께서 어떻게 보면 예. 청와대나 여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명한 게 이래도 안 들어올 거냐. 그래서 그동안에 그렇게 할 테면 해봐라고 네. 했던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바로 그 때문에 제가 지금 판례를 썼습니다만 지속 예.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장애투쟁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선거법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전국이 실시됐을 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20대 국회는 없다. 이제는 20대 국회 접자는 이야기가 됐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20대 국회를 접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이 제1 야당으로서의 수권 대한정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20대 국회 내에서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존재 가치를 분명히 보여줘야 되는데 장애투쟁만으로는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권력기관장들에 대해서 지금 권력의 입맛대로 임명하고 있다는 게 지금 자유한국당 시각인데 예.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거기에 대한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국회라는 장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바깥에 투쟁한다는 것 자체는 결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당내에서도 지금 장전원 같은 분들은 지금 상당히 지금 바로 등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당원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금 황교안 당대표,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미지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이 지금 쓴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지금 당내의 단일 대우도 지금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 당 지도부가 조금 더 한 걸음 빨리 지금 국회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 윤기찬 대변인, 아까는 제가 변호사로 불렀지만 이제는 대변인으로 불러드립니다. 지금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날짜가 지금 26일로 잡혀 있죠. 네, 잡혔습니다. 그러면 그 청문회는 자유한국당은 들어옵니까? 네, 합의를 한 거기 때문에. 예. 네. 그러면 굳이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는 하면서 또 검찰총장 후보자는 안 할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뭐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그 청문회에는 참여할 걸로, 예상을 하고요. 그러면은 두 후보자 청문회는 참여할 거면서 또 국회 안 들어올 이유도 없잖아요. 국회를 안 들어,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예. 전면적으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회 상황에서 그 협상 지렛대가 없어요. 그래도 이 선택 과목도 아니고 골라서 들어간다는 게 좀 그렇지 않나요? 제 생각이 불가피한 예. 게요. 지금 여당 측에서 자유한국당 상대로 어떤 협상 의지를 많이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 입장에서는 추경에 관련돼서 예결특위가 위원장이 한국당 몫이기 때문에 예결특위는 자동부의 제도가 없거든요. 예. 이런 요 병목된 요 부분에 대한 권한 이거를 활용하는 협상 지렛대뿐이 갖고 있지를 못해요. 따라서 이걸 활용할 수밖에 없고 이건 뭐 솔직한 저희 심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마냥 들어가서 그냥 통법으로 기능하는 것은 야당으로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좀 저희를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삼을 부분은 확실히 문제를 삼고 그리고 청와대 여당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것은 못하겠다.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지금 것이죠. 그런 입장인 네,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또 다시 1대1 회담을 또 제의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저희 생각은 청와대 측에서 황 대표의 1대1 회담이든 지난번에 제의했다가 청와대가 거부했던 3대1 회담 플러스 1대1 회담이든 예. 아니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했던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표명 플러스 합의 처리하겠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보장이든 이 중에 하나는 받아주셔야 전국 경선이 풀리고 국회 등원의 명분이든 또 실리도 저희가 챙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마냥 들어와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야당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1대1 회담 제의도 지난번과 똑같이 3당까지는 받아주고 5당은 안 된답니까?
그것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언급이 안 되는데 일단 저희가 1대1 회담을 제의했잖아요. 이에 예. 대해서 청와대에 대한 답은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예. 있기 때문에 변형된 역제의나 아니면 또 수정제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자, 지금 이렇게 자유한국당 입장,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정기란 교수, 지금 자유한국당의 기본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말 그대로 엉거주춤이죠. 청문회는 참여를 검토하는데 국회는 또 정상회는 합의해 줄 수 없다? 뭐 이게 황교안 대표식의 세모 리더십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만큼 그 국회 정상화라고 하는 그 민심의 어떤 흐름 이걸 거역할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 여야 사당이 중심이 돼서 개문발달한 상황 아닙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은 앞서 정태근 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한국당은 이미 국회 등원의 조건 없는 등원을 통해서 충분히 어떤 명분을 쥐고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동안 원외 중심으로 황교안 대표가 본인의 대선 이미지 후보 뭐 구축이라든지 협상력 부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그다음에 또 안 되니까 결국은 여러 가지 궤변을 들어놓기 시작했어요. 자, 패스트트랙 국회 정상적인 절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죠. 또 뭔가 좀 협상이 될 만하면 경제청문회, 경제실정 청문회 하자고 들어갔죠. 이런 어떤 궤변들, 어떤 억지, 발목 잡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국민적 어떤 심판의 직면에 있었는데 결국은 개문발차니까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고 안 들어갈 수도 없고 이런 어떤 지금 곤란한 상황에 빠져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스스로 어찌 보면 이 패싱을 한국당이 초래한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는 정말 중요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거 어떻게 안 들어가고 어떻게 배깁니까? 자, 당장 제가 볼 때는요, 한국당에서는 실무적으로라도 한국당 청문회 저는 들어갈 걸로 예상합니다. 왜? 당장은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가요, 지난 2013년도잖아요. 2014년 민주당 국정원 댓글 공작 어떤 그 수사 때 반발해가지고 결국은 좌천성 인사를 당하잖아요. 그 당시에 소위 이른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외압의 어떤 그 실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무관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랬죠. 진술까지 했던 예, 거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만방으로 이 청문회가 인사청문회가 야당의 문제제기 없이 이런 것도 일방적으로 사실처럼 다 나오면 어떻게 할 건데요. 예. 이런 부분에서 지금 한국당이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있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붙이면요. 자, 지금까지 지지층 결집을 위한 공세를 최대한 해왔습니다. 자, 이제는 중도층으로 이 외연을 확장해야 가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국회 정상화에 대한 소위 이른바 대안 있는 투쟁 없이는 중도층 외연 확장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한국당으로서는 국회 등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 패널 발언을 듣기 전에 지금 정기남 교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전에 국회에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때 관련된 내용이죠. 얘기했던 부분들 또 여러 가지 관련된 녹취 한번 모아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도 관계가 있는 얘기죠? 뭐 무관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혹시 사람이 충성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예.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외압이 들어오는 것을 보니 이거 수사해서 기소도 제대로 못하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서 이 항명이라는 모습으로 가리라는 상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하려고 그러면 내가 사표내면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저는 이게 검사장님 모시고 이 사건을 계속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 관련해서 임명재 법무부 장관 하던 시절에 좀 개인적인 악연이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누구와도 악연이 없습니다. 그냥 법대로 원칙대로 그렇게 진행하고 집행한 것이죠. 그럼 그 당시 장관 하시던 시절에 그 국정원 댓글 수사 관련해서는 어떠한 뭐 지시나 압력도 없었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압력 없지요. 없고 장관은 수사 보고를 받아서 그에 대한 의견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합법적인 이야기를 한 것 외에 부당한 압력 없습니다.
피해자 9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해서 30억을 띄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이렇게 은폐되고 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지금 구속돼서 징역 2년 6개월 받아 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기를 한 주범인 장모는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 이것은 윤석열 지검장이 배후에 있다라는 하소연을 하세요. 아니 그럼 피해자가 고소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 아니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짧은 동영상 저기는 한번 보십시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을 하면 그게 깡패지 왜 검사입니까? 바른 소리 하면 또 뭔 막말 이런 얘기해서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분 검사입니까? 깡패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자, 몇 가지 영상 녹취 자료를 보셨는데요. 자, 서정욱 변호사, 지금 저것만 봐도 청문회가 열리면 얼마나 뜨거울까 벌써부터 그 열기가 느껴집니다. 저런 걸 보면 자유한국당 청문회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제가 보기에 지금 자유한국당 모습 보면요. 예. 아직도 이게 웰빙 정당의 모습을 못 벗어나서 예. 너무 이게 안타까워요. 약속을 해서 이게 지켜야죠. 예. 그때 패스트 트랙을 강행 처리하면 20대 국회의원이 없다고 했잖아요. 했죠? 그럼 없애야 됩니까? 없애야죠. 왜냐하면 이게 그 왔다 갔다 오락가락. 예. 이러면 이게 보수든 진보든 어느 쪽도 이게 지지를 못 받아요. 자, 두 가지만 이게 보면 자, 지금 이게 장애투쟁 있잖아요. 예. 왜 이게 대여섯 번 하다가 뭐 조직 동원도 어렵고 이게 예산도 없다 해서 중단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한애국당은 3년째 매주 이게 토요일 진행하고 있잖아요. 배울 거 이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투쟁도. 따라서 이게 저는 선거법의 합의 처리, 이게 약속 못 받으면요. 어차피 이게 자유한국당의 미래는 없어요.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대한애국당 쪽으로 이게 급격히 보수가 넘어갑니다. 비례는 또 이게 정의당하고. 따라서 이게 저는 목숨 걸고 선거법 합의 처리를 이게 막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끝까지 투쟁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장애투쟁 안 합니까? 이게 첫째 문제고. 자, 두 번째, 조금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문회 가가지고 윤석열 임명을 반드시 막겠다. 이걸 믿는 국민이 누가 있어요? 지금이요,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기 2년 넘도록 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한 사람이 13명입니다. 자, 윤석열 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해주면 문 대통령 임명 안 합니까? 청문회는 이게 요식행이에요. 어차피 이게 대통령 임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막을 자신도 없으면서 청문회 가서 이게 덜덜이 쓰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게 저는 뭐 경제 청문회든 윤석열 청문회든 이게 국세청 청문회든 이게 뭡니까? 투쟁을 하면 이게 끝까지 해야 보수청이라도 지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 이게 자유한국당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문회도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들어가봤자 이게 임명은 100%. 왜? 보고서 없이 이게 임명한 사람 13명이에요. 근데 문 대통령이 윤석열 이분에게 임명 안 하겠어요? 그런데 꼭 임명이 될 거라고 해서 무조건 청문회를 안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일단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들한테 검증을 하고 또 과연 국민들 보기에 정말 깜인지도 판단하게 하고 이런 것도 임명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문제는 문제죠. 근데 얼마든지 장외에서 검증하거나 여론전을 할 수도 있고 예. 윤석열인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언론에 발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청문회만 원포인트로 갔다 왔다 장애 이러면 이게 투쟁에 과연 이게 투지가 있느냐 말이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 예.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대한애국당이 받은 평균 득표율이 창원 성사하고 고성을 합쳐서 나눈 평균 득표율이 2.7%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51.3% 얻었습니다. 거리에 나가서 맨날 투쟁을 한다고 해서 국민의 지지가 온다. 그것이 원칙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정치가 아니고 예. 자신들의 만족을 행사하는 것 이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기 판넬에 왜 청문회를 해야 되냐면 지금 윤석열 그 후보자가 청문회를 해서 야당이 부적격하다고 해도 채택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자리에 나와서 나는 검찰의 총장으로서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그리고 검찰권을 행사하는 데서 분명하게 중립을 약속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남은 기간 동안에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된 이후에도
검찰권 행사를 나름 원칙을 갖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것이 야권만을 향하는 적폐 수사가 아니라 지금 현재 벌어지는 민생 적폐 그리고 이 정부가 취임한 이후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대응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왜 예결위를 열어야 되냐. 예결위를 지금 안 열고 있으면 마치 지금 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추경 예산인데 자유한국당이 안 해가지고 지금 경제 회복할 기회를 놓치고 있다. 오늘 총리가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사실만 봐도 작년에 3조 8천억을 예산 편성을 했거든요. 추경. 3,200억을 못 썼습니다. 작년 우리나라 정부 총 예산 중에 불용액이 무려 8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단기 일자리를 쓰기 위해서 만든 예산은 6천억이고 수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한 예산은 4천억도 안 돼요. 이 얘기를 국민들한테 해야지요. 그 얘기를 안 하면 누가 도대체 하냔 말이에요. 누가 자유한국당을 대신해서 누가 야당을 대신해서 이 예산의 실상을 얘기하냔 말이에요. 자, 청문회를 그래서 열어야 된다. 지금 정태근 의원 말씀하셨는데 양문석 박사, 서정욱 변호사 말씀대로 만약에 당초 약속했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청문회 안 한다. 안 하면 뭐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는 땡큐죠. 뭐 윤석열 총장 후보자가 땡큐인지 안 땡큐인지 덕인지 실인지는 사실상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서정욱 변호사의 그 이야기가 상당 부분에서는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국무회에서 통과되고 나면 국회에 보낼 것이고 20일 안에 인사청문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 그게 안 되면 10일 연장 총 30일 동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국회 동의 필요 없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의 고민이 저는 시작이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상 정부로서는 거의 외통수로 몰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비켜가면서 이 부분을 안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장애투쟁 성과가 없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난번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 있어서 있었던 폭력행위, 국회 선진화법 위반자가 한 50명 정도 고소를 당했는데 이 고소당한 중에 상당수가 내년 총선에 출마 예정자들인데 이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회로 복귀했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나 당대표는 엄청난 내부에서의 비난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무리하게 장애투쟁을 끌고 나가는 이유고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면서 만들어졌던 책임을 나경원 원내대표가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청문회를 명분으로 들어갔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는 말 그대로 정치적으로 아주 공공한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막을 수 없다면 인사청문회에 제끼고 그대로 현재 장애투쟁을 펼쳐나갈 가능성을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겁니다. 배제할 이 경우의 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말 그대로 당을 위하는 건지 이제까지 이야기해왔던 국가와 민족, 나라, 그다음에 경제, 안보 이 부분을 원한 건지 안 그러면 자신의 정치적 이후의 입지를 바라는 건지 이 결정에 상당 부분 나경원 원내대표의 정체성이 드러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들어올 거다 안 들어올 거다 어느 쪽이십니까? 들어올 거다 안 들어올 거다를 나경원 원내대표가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느 게 자신에게 또는 당에게 유리한가. 양 박사가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들었는데 양 박사 생각하시기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안 들어올 것 같습니까? 들어올 것 같습니다. 들어올 것 같아요. 외통수에 걸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차재원 교수 보시겠어요? 그런데 외통수에 걸렸다고 보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지금 26일 날 김현준 국회청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하기로 그러니까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지금 의사일정을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나머지는 지금 보이콧하겠다. 이건 말 그대로 내가 먹고 싶은 음식만 먹겠다는 지금 편식 좋아하는 어린애의 음식 투정하고 뭐가 다릅니까? 편식은 몸에도 안 좋지만 정당에도 안 좋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것을
이 나름대로 기회로 해서 우리가 진짜 전면적으로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자유한국당이 지금 이 윤석열 검찰총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자체가 부당하다고 한다면 이참에 들어와서 지금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자, 자유한국당 딜레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금명간 결정을 내려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